HIV 진료 중 전파의 위험성이 사실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사액, 소변, 대변, 구토물, 눈물, 땀, 접촉, 터치와 같은 이런 세크레션을 통해서는 전파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환자를 케어하고 돌보는 거, 목욕시키고 식사 같이 하고 식기 공동 사용, 화장실 사용도 역시 전파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혈액이 눈 점막에 튀는 경우가 전파함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역시 1000명 중 1명 꼴이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래도 혈액이 남아있는 주사침, 특히 혈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주사침 찔림 사고로 인한 혈액맥의 감염이 가장 리스크가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사실 다른 혈액맥 감염병과 비교를 하면 C형 간염은 한 번 주사침 자상사고로 면역력이 없다면 6에서 30%, C형 간염 1.8%에 비해서 HIV는 가장 낮습니다. 0.23% 정도에서 한 번의 주사침 자상사고로 이런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이고요. 환자가 만약에 약을 잘 먹어서 언디텍터블 상태다 그러면 이 역시 매우 낮은 상태가 됩니다. HIV 검사를 조금 보면요. 선별검사가 있고 확진검사가 있습니다. 선별검사 중에서도 PSP 하듯이 손가락에서 잠깐 찔러서 작은 혈액 방울로 신속검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말고 또 우리 침으로도 하액으로도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런 신속검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위양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진 당연히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정맥 혈액에서 채취를 해서 하는 안티젠 안티바디 테스트이고 항체와 바이러스의 P24 항원을 동시 검출하기 때문에 윈도우즈 피리드를 16일로 단축했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검사나 안티젠 안티바디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웨스턴 블롯을 확진검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IV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기법이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국가기관 의뢰 검사를 이용해서 보안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웨스턴 블롯에서 최종 양성의 경우 최종 확진으로 받아들이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핵산 증폭 검사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은 윈도우 피리드가 짧고 센서티비티도 높고 빠르게 작은 양도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부분은 정량 검사를 이용합니다. 혈중 내에 HIV RNA 양을 측정해서 이게 양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게 HIV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직 보험이 안 되고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천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본인이 빨리 확인을 원한다면 본인 비용을 내고도 이제 윈도우 피리드가 짧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확진된 환자에서 치료 반응을 보기 위해서 팔로우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액에 감염된 HIV DNA를 빨리 검출하기 위해서 번열된 혈액에서 선별검사를 이용하는 정성검사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염관리 원칙인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혈액맥 감염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준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시에 찔림 노출 사고도 충분히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시 사실은 혈액맥의 질환의 감염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찔림에 있어서 더욱 그 감염의 전파 위험이 높은 것은 HIV보다도 HBV, HCV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자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 얘기가 있습니다. 핸드프리 방법을 통해서 날카로운 기구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또 출혈량이 많고 혈액 노출이 예측될 때는 방수가운, 방수커브 슬리브가 있는 수술 가운이나 플라스틱 앞치마를 사용하게 스며들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요. 개인 보구 수술용 마스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망 모출을 막기 위해서 보안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HIV 같은 경우 노출 후 아주 효과가 좋은 예방법이 있습니다. 자상이나 안구 점막 시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노출 후 예방과 비슷하고요. 즉시 상처 부위 혈액을 충분히 배출시키고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충분히 씻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안구 점막 역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15분 이상 충분히 씻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상이든 안구 점막이든 노출 직후에는 가급적 수시간 이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아무리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4주간의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노출 예방 약제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기관은 빠른 시간 안에 예방적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응급실로 보내는 어떤 명확한 연계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HIV 1, 2가 나뉘었는데요. 사실 국내에는 HIV2가 거의 없기 때문에 HIV1만 보시면 되고, 침습적 노출이든 점막 및 피부 노출이든 사실은
현재는 확장 함재 예방요법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혈액의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모르거나 노출된 혈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노출된 혈액이 HIV 음성이라면 당연히 예방요법 필요 없고요. 하지만 그 센터가 특별히 HIV 감염인이 많이 오는 센터라던가 할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든 그 혈액의 소스를 찾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